요르단 최남단의 항구 도시 아카바에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네게부 광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오늘은 아카바 항구에서 글라스보트에 올라 출애굽의 바다를 눈에 담고 이스라엘 남단 에일랏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여정은 3,500년 전 성막이 생생하게 재현된 팀나 국립공원, 번제단과 물두멍, 언약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깊은 복음을 만납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요트바타 키부츠에서 낙농의 기적을 맛보고 네게부 고원의 장엄한 미츠페 라몬 전망대와 신광야를 굽어보는 베구리온 수상 무덤, 네게부 최대 도시 부엘세바 재래시장까지, 요르단의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광활한 네게부까지 은혜와 감동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와디럼에서의 시간,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는 이 홍해가까지 갑니다. 이 홍해가의 요르단의 최남단 유일한 항구 도시인 아카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에일랏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엘롯이라고 하는 엘롯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쳤던 곳인데, 자, 오늘날의 아카바, 요르단의 아카바 도시 모습이고요. 역시 홍해답게 맑은 곳에 이렇게 이제 진짜 항구는 저쪽 상업적 항구가 있다면 이곳에는 요트라든지, 자, 우리 백어동산교회 순례팀 할렐루야, 이곳 홍해가의 아름다운 카페에서 잠시 잠시 쉬어가는 코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찾은 곳은 이 요르단에도 이 해수욕, 해안가가 있는데 이곳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글래스보트입니다. 좀 섭외를 제가. 그래서 이 홍해 바닥을 보면서 한 30분 정도. 예고는 없었지만 제가 이제 섭외를 하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 쪽 에일랏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우리 홍해가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특히 이제 글래스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는 배의 바닥을 보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겠는데, 와, 이게 무엇보다도 보시지요. 이렇게 카메라로는 좀 덜 선명하지만 실제 육안은 훨씬 더 실감이 나고요. 역시 산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의 모습도 보고, 잠시 쉬어가는 코스죠. 요르단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맑은 홍해가에서 이렇게 글래스보트로 즐기는 모습. 뭐 동심이죠. 우리가 이 성지순례 중에 홍해에서 배를 타리라고 하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막간이 된다면 이제 아카바에서 에일랏으로 넘어가는 그 막간에 우리가 이제 글래스보트를 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이 경험을 이렇게 요르단의 아카바 홍해가에서 합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이게 많이 이제 보편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마주 이 배에 요르단 분이 흥까지 돋구어줍니다.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이렇게 바다와 붉은색 산호의 세계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해안가가 한 5km 남짓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르단 쪽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쪽 에일랏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 밤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여정을 요르단에서의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에일랏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팀나의 성막을 봅니다. 자, 10월, 11월의 날씨는요, 아주 뭐 더없이 봄 날씨처럼 쾌적했고요. 또 바닷가여인지 좋았고, 특히 이게 이제 아직 순례가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난히 이제 국경을 넘었는데 정말 수월하게 넘었습니다. 줄 서는 일도 없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에일랏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 팀나, 구리광산, 또 특히 이 이집트의 18왕조, 19왕조 때에 구리를 택해 가던 곳이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이게요, 청색, 자색, 홍색 물감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물을 들였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 팀나의 이 구리광산은 이 광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이런 홍색, 자색, 홍색 실은 성막에 쓰였던 고급 색감인데,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이 찌릿이라고 하는 기도술에 이렇게 물을 들이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샘플로 해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것이고, 이 자색 색감은 이 뿔고동이라고 하는 조개에서 추출을 했지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의 루디아 자주장사가 바로 이 자색을 취급했던, 이렇게 보시면 물을 이제 실에 들여서 그것을 짜서 하는데, 이게 정말 고급 홍색 실, 자색 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팀나를 방문을 해서 사실 성막을 보러 왔지만, 이 팀나에 관련된 구리 광산의 현장과 어떻게 구리가 형성되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곳 이제 구리광산에서 발견된 물들인 천 조각을 보게 되는데, 자 보시죠. 바로 이곳에 이제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실제 1대1의 성막이 이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곳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간다면 실제 이 광야에 만들어 놓은 성막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뭐 체계적으로 이 설명 요원들이 있어서 우리 통역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성경의 이제 관련 구조를 배우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렇게 성막과 예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역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신비한 3,500년 전에 광야를 지날 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이 되었던 곳, 바로 번제단 보고 계시고요. 아주 실감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 그래서 손을 씻고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고, 자, 성경에 언급되었던 아주 노력 끝에 진설병, 6개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하죠. 등대, 석류 모양의, 그다음에 향단, 이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을 주님께 드리던,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룹들이 천장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성경을 고증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곳이죠. 이렇게 이 벽에 이렇게 황금으로 덮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을 비치는 메노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정말 많은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이 성막의 하나하나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신앙인들이 성지순례시에 성막을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으로 성막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 그다음에 이제 저것도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흉배와 또 다양한 모습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 재현해 놓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바가 참 많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인데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를 중재를 해서 결국은 이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야, 바로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세 개의 있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있다고 하는 것. 자, 가장 설레이고 경건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학자들의 재구성과 노력 끝에 이렇게 법궤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자, 아마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밑에 이제 세 개를 담아놓는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시딤나무라고 하는 광야의 나무로 궤를 짜서 황금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한번 다시 보시지요. 좀 언제 봐도 은혜로운 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해석적 성막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성지 순례 중에 이 성막을 본다면 구약의 이 성막, 특히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드림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곳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성막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고 시딤나무입니다. 네, 팀나 국립공원 구리광산에 만들어진 성막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팀나를 떠나서 마침내 그 요트바타라고 하는 성경이 욤바다죠. 네,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청정 이 광야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특히 우유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통해서 만든 초콜릿도 유명하고요. 예, 또 오릭스라고 하는 광야에 성경의 산양으로 나오죠. 네, 정말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지만 이 성지 순례객들이 반드시 지나는 이곳은 이렇게 1951년부터 특히 1957년에는 이제 국가적인 벤구리온 수상이 방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한 광야의 오아시스의 도시로 이렇게 됐고, 특히 이렇게 우유,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일랏을 오갈 때 꼭 한 번쯤은 둘러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 요트바타 산의 이 우유는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성공한 낙농업의 상징이 바로 요트바타. 자, 이제 아라바 광야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이곳은 그 이전 자료인데요. 이후죠. 12월에 정말 홍수가 났을 때 광야는 메마른 와디아 같은 곳이지만 일시에 비가 오면 이렇게 온 광야를 쓸려 보내고도 남을 만한 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게부에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1년 내내 메마른 듯한 이 와디에 광야의 시내에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네, 정말 이 1년 내내 메마른 광야이지만 우기철인 겨울이 되면 이게 삽시에 물이 불어나고요. 보시죠. 이렇게 워낙 많은 물이 지나면서 정말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해가를 달릴 때에 이렇게 길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죠. 엄청난 토사가 길을 해서 이때 제가 12월에
정말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도로공사에서 길을 정비하고 난 후에야 이동을 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드리고요. 자, 이스라엘의 절반에 해당하는 네게부 그 중심에 있는 미츠페 라몬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네게부는 드라이브 자체가 정말 이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 바란 광야의 나할 바란, 네게부에서도 가장 긴 강이 바로 나할 바란인데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은 하지만 비가 오면 또 삽시에 불어난 물로 큰 강을 이루는 곳이 와디입니다. 자, 이제 미츠페 라몬에 들어와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지그자그로 이렇게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마침내 이렇게 미츠페 라몬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미츠페 라몬은 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광활한 풍경을 볼 수 있는 대단한 곳으로 오셨어요. 일명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미츠페 라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마치 이렇게 럭비공처럼 타원형을 그린 그 분화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서 빗물이 가면서 이 안을 파내서 흘러나가면서 생긴 분화구처럼 되는 이렇게 평풍처럼 쭉 단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 보면 건너편에도 저렇게 하나의 이 타원형을 그리면서 벽이 있고 그 안에 지금 움푹 파인 이 아래쪽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정말 이스라엘에서 조금 시간이 된다면 꼭 미츠페 라몬을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거대한 이 크레타가 5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미츠페 라몬, 저 건너편과 하나의 산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패어나가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분화구와 같은 이 크레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미츠페 라몬을 찾은 백옷 동산교회 순례팀, 정말 이 성지순례 오신다면 꼭 한번 이렇게 미츠페 라몬을 방문할 것을 권하고요. 자,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생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두 형제가 엄마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려서 연 카페가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카페 체인점입니다. 네, 아로마를 가는 곳인데요. 네, 미츠페 라몬, 특히 이 아로마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유럽과 카나다까지 이렇게 뻗어나간 세계적인 카페 체인점으로 성장한 아주 중요한 벤처라고 볼 수 있지요. 해서 한번 방문해 볼 만하고, 왜 이 카페가 유명한지 직접 맛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주문을 했고요. 이 아로마의 에스프레소, 또 아로마의 아메리카노. 거기서 근데 이런 애들이 엄청 따라왔어요. 진짜? 신기해요. 마라톤을 지키는 집사님. 이 순례 중에도 꼭 이렇게 마라톤 아침 저녁에 뛰시는 분. 요즘 건강. 가장 있어요. 좋아요. 연어와 소스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거예요.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의 특히 아로마의 고객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부대에 또 기념할 만한 스티커를 붙이는 곳, 이것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또 재미고요. 자, 이제 우리는 미츠페 라몬을 떠나서 북쪽 네게부로 가는데요. 특히 이곳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신광야의 초대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의 수상, 벤구리온 수상의 무덤인데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둘렀습니다. 얼마나 자연적인지 산양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곳이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 수상의 무덤. 이렇게 정말 광야를 사랑하고 광야 개척에 앞장섰던 부인 폴라와 함께 이렇게 있고, 바로 이 풍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광야의 모습. 이게 나할진이죠. 예. 네게부에서 미츠페 라문과 함께 2대 경관 중에 하나가 바로 찐 광야입니다. 신광야. 나할진, 즉 신강. 이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전망을 가진 곳이 바로 신광야고,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곳의 벤구리온의 무덤입니다. 예, 그는 이제 광야를 젊은이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가 수상을 마친 후에는 아예 이곳에 와서 살면서 평생을 보낸 곳입니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위에 이 바로 이제 벤구리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이 산 스데보케르라고 하는 키부츠가 이렇게 있고요. 이 건국 운동을 주도해서 건국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맡았죠. 총리 수상을 맡았고, 최장기 수상을 거의 19년을 했으니까. 건국 직후에 정말 혼란스러운, 계속해서 전쟁, 인플레이션,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의 행렬, 그 어려운 이스라엘을 다져놓은 이 네게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젊은이들을 광야로 보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곳 네게부에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예 나를 네게부에 묻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 몇 안 되는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아닌 네게부에 묻혀 있는 가장 사랑받는 무덤이 바로 이 벤구리온 수상의 무덤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인 폴라 벤구리온, 그다음에 여기는 다비드 벤구리온에서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예, 정말 광야를 일깨운 분이세요. 네게부로 가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네게부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 우리가 정복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건국 직후에 이 엄청난 땅의 네게부를 개발하고 국가 동력으로 삼은 직연이 있는 수상이었고요. 자, 이곳에는 이렇게 독수리 하나가, 이게 타이어잖아요. 폐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번 감상할 만하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네게부를 관통하면서 마침내 마지막 종착지 부엘셰바까지 가는데요. 이 부엘셰바는 네게부의 가장 큰 도시고, 특히 이 네게부에서 이 부엘셰바를 오게 되면 꼭 가는 곳이 이제 베두인 여기는 시장이죠. 네게부 지역 최대의 재래시장이에요. 부엘셰바. 그리고 이 메마른 네게부가 얼마나 엄청난 농업 생산지인지를 이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보시죠. 정말 거대하고 특히 야채가 유명한데요. 네, 지금은 이제 끝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재래시장 과일 부지,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도는, 특히 이스라엘 감림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수출도 하잖아요. 요것이 이제 돌배처럼 생긴 배, 석류, 포도, 수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네게부 최대 도시 부엘셰바의 첨가물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과일 좀 사가지고 호텔로 들어가서 또 밤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잔뜩 장을 보고, 자, 긴 여정 오늘 하루를 마쳐가면서 마침내 아라드의 인바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성지순례시에 지나시는 분들 눈에 선하시지요? 또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 주무실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침내 아라드까지 왔습니다.